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숨을 너무 가쁘게 쉬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밤이 돼서야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한답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언제 진짜로 나를 위해 쉬어보는 시간을 가졌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상은 정말 빨라졌죠. 누군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으면 왠지 미안하고, 또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빠르게만 살려고 했죠? 어린 시절에는 정말 시간이 천천히 흘렀는데 말이죠. 시간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 왔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이죠. 봄이 왔다 싶으면 가을이고 말이에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잖아요. 반복적인 일상이 늘어나면서 뇌가 시간을 압축시키는 거래요. 처음 가는 여행은 길게 느껴지지만 익숙한 출퇴근이라 자주 갔던 길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출근하면서 회의를 걱정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일정을 확인해야 하고, 또 저녁에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주말에는 그 다음 주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답니다. 어느 날 직장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데 회사 가는 길이 어쩐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정신을 차리면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현실 아닐까요?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통과하고 있을 뿐 살아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휴가나 여행과 동일시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 며칠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제주도에 가서 끊임없이 메일을 확인하고, 저 멀리 발리 해변에서도 업무를 걱정한다면 그것이 안식일까요? 반대로 집안 소파에 앉아 있어도 진정한 마음이 편함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봅니다. 안식은 멈춤이래요. 하지만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는 거죠. 오래전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은
쉬기 위해 산을 오르는데 산에 와서 쉬지를 못한다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지? 다음에는 우리 어디로 갈 거지? 사진은 잘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바쁘기 때문이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거라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빗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죠. 안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랍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나를 온전히 맡겨보는 거죠. 현대인이 가장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호흡하지만 숨 쉬는 것을 의미하지 못하고 걷기만 하는 그런 행위죠. 만나지만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식은 바른 이런 감각을 되찾는 것이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요. 그것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안식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순간에도 이미 존재한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알림을 끄자마자 휴대폰을 집죠. 밤사이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또 SNS를 훑어보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신이 분주해진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한편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땐 항상 누워서 내가 5분은 나를 위해 생각할 수 있나? 그런 시절을 가졌나 말이에요. 그저 숨을 쉬면서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시간을요. 이 이불의 포근함, 베개의 부드러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 불빛이 아니고 빛.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출근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채울수록 우리는 더 피곤해지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내다보는 거,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사람들, 하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쉼터죠. 점심시간에 소중한 안식이 시간이 될 수 있죠.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업무를 이야기하는 대신 그냥 음식의 맛에 집중하는 거죠. 씹는 느낌, 삼키는 감각, 또 맛의 변화,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져서 휴대폰을 보는 대신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세요. 나는 지금 집에 왔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그렇게 나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답니다. 한 박사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멈춰보는 시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5분조차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멈춰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쉬는 것조차 미안해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쉴 자격이 있어요. 아니, 쉬어만 해요. 나무도 겨울이 되면 쉬어야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죠. 땅도 묵혀야 다음 곡식을 키워낼 수 있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고 안식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회사는 빠른 성과를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나만 느리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죠. 나만 느리게 살면 안 되는데,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런 생각들이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우린 주변에 많죠. 하지만 이해해요. 우리 경쟁사회에서 살아왔고 빨리빨리가 미덕이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나?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은 피폐해지지 않았나요? 우울증과 불안감,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빠르게 산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답니다. 친구와의 우정, 또 나의 내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나칠 때 뒤돌아보면 미련도 많이 남죠. 너무 급히 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느 40대 직장인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라고요. 그 사이에 나는 무엇을 했나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요. 그냥 일만 한 거밖에. 이것이 빠르게 사는 것의 대가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건 맞지만 정작 그 미래에 왔을 때 과거를 후회하지는 말아야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죠. 속도를 늦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랍니다. 그것도 용기래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용기, 불필요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빠르게 사는 것은 쉽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느리게 산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니까 용기 아닐까요? 매 순간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낼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느끼며 살 수가 있답니다. 어느 쪽이 더 풍요로운 삶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안식은 외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거래요. 내 내면에요. 아무리 바깥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내 안에 그곳 고요한 공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안식처는 호흡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단 3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된답니다. 안식처는 감사일 수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 누군가의 미소를 떠올려 보는 거.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겨주죠. 안식처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안전한 침묵 속에 있어 보세요. 음악도 대화도 소음도 없이 그냥 아주 조용히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대요. 하지만 점차 그 침묵 속에서 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무 소리나 없이 내 소리만요. 안식처는 자연일 수도 있어요. 저 나무 한 그루, 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그거로도 충분하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아니면 집에 있으신 분들은 잠깐 바깥 공기를 쉬면서 한 그루의 나무 아니면 작은 화초를 한번 보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구름에 흘러가는 하늘을, 또 자연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아, 맞아요. 속도를 요구하지 않죠. 또 늦추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안식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치유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안식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자주 들어가 보자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안식처로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래요.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 더 해야 해. 그래, 더 노력해야 해. 이러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있죠. 또 매일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쉴 자격이 있어요. 더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더 성취하지 않아도 지금 이래도 쉴 자격이 있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랍니다. 쉬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행위죠. 자신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우리는 쉬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빈 컵으로 물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먼저 나를 채워보는 거예요. 안식을 찾는다는 건 멀리 있지 않다요. 또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멈춰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멈춰보는 거예요. 쉼을 나에게 허락해 보세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일을 해보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깊게 숨을 쉬고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긴 글이라 조금 끊어진 부분도 있지만 감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쉬어보도록 하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